여러분 혹시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조봉암이라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간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조봉암 선생을 언급했는데 우리 역사에 여러 사법살인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했던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직접 농부 옷을 입고 새참을 먹으면서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금 법인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법인은 아니고 저희 그 고양시 청년농업인 단체인 사회치 연합회가 있거든요. 네, 사회치. 나도 어릴 때 사회치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니 곧잘 농기계를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김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시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후보 유세장을 찾아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예. 예. 그냥 오늘은 예. 이제 제 지금까지 예. 뭐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달라질 건 없다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시한은 단 3일 남았는데 과연 대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까요? 예. 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연일 현장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고 연일 같은 입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의 선대위 측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후보들의 일정을 한번 쭉 짚어보죠. 이 시각 이재명 후보는 인천 서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고 잠시 뒤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인천에 주로 머물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경호 강화를 한 유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말라라고 반박을 했는데 들어보고 곧바로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정적에 대한 제거 음모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방탄 유리도 필요 없고 방탄 조끼도 필요 없고 대통령실의 경호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조끼는 방탄 조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를 지켜주는 방탄 유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경찰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도
국민이 지켜주는 보다 더 안전한 경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치훈 유재하 위원께 질문 드리죠. 꼭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경호 문제에 대한 이 공방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각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혹은 뭐 경호 문제를 다루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경호 문제를 굳이 다루려고 했던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뭐 나는 총이 오면 맞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예.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칼날로 그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보가 이 총기 위협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 4명이 총기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총기로 테러를 당했던 대통령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후보들도 범위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늘 총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면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럼 일본으로만 가보더라도 일본도 총기 규제가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입니다만 3년 전에 아베 신조 총리 사제총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경호를 과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테러까지 당했던 사람이 그런 후보가 이런 좀 과한 경호를 한다고 해서 나는 총알이 오면 맞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있을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쏴도 된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테러는 이재명 후보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 작년에 배현진 의원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과거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도 피습을 당한 적이 예. 있죠. 그런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피습에 노출되어 있고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테러 나는 테러 위협 괜찮다. 나에겐 총을 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도의적 생각을 했다면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치가 양극화돼가고 극단화돼가면서 정치인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은 정치인의 안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안전 문제를 신경 쓰는 이재명 후보를 비아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런 품성을 가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개인의 이익 혹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희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어떤 입법권을 가지고 뭐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뭐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나오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 특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적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정정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은 정정당당 김문수고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다고 보니까 뭐 방탄 유리창도 필요 없다, 방탄복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것뿐이지 정치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그와 관련해서 비아냥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이준석 후보 경기 성남을 찾았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 보고 임승호 의원께 제가 질문을 이어가 보죠. 함께 보시죠. 바쁘시죠? 아이고 참. 정 바빠지시다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좀 한계가 오네요. 이제. 그죠?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분들이라면 몰라도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항상 저도 존경한다고 해왔고 다른 국민의힘 인사와는 다르게 좀 더 허심탄회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는 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단일화에 아예 마음이 없었으면 안철수 의원한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지 말라고 했으면 또 이준석 후보의 인성을 논하면서 비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결국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침에 저 소식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학식이 일정을 이어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청년층의 민심을 경청하고 그런 대선 후보의 메시지와 현장에는 일종의 기획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단일화 그림 그리고 단일화 메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캠프가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를 굉장히 좀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현재 존경받는 정치인이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분류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먼 길 오셨다면 대화는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대화를 한 거고 이후에 백브리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그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그 입장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단일화 질문이 나오고 연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연일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단일화에 응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에 응하게 된다면 정말 정치적 자산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다 내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좀 자신들의 길을 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이 자신의 길을 가라.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우리 길 가죠. 우리 길 가는데 단일화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뭐 이능호 대변인 말씀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뭐 결국 정치가 이제 덧셈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뺄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덧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일화라는 것이 단순히 묻지마식 단일화, 뭐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결 조건들을 이렇게 충분히 갖추고 우리 국민의힘이 더 국민들한테도 호감을 받는 정당,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진다면 제 생각에 단일화라는 것도 이렇게 굳이 뭐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바깥에서 보기에 단일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덜셈의 정책 좋죠. 근데 이 정치는 또 산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한다고 오롯이 다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이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고 뭔가 이준석 후보는 세대 확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한들 뭔가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희는 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 차원에서 좀 젊은 후보, 이준석 후보 같은 개혁신당에 있는 후보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굳이 단일화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국민의힘의 저런 강압적 단일화에 응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완주하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시간이 또 훌쩍 지나버렸네요.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